현미 언니, 다들 ISA는 절세 맞는 계좌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길래 저도 일단 증권 앱에서 중개형 ISA로 계좌는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계좌만 파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절세 혜택 제대로 볼 수 있는 ETF로 채워가야지. ISA는 모르고 쓰면 그냥 통장이고 알고 쓰면 황금 통장인 계좌거든. 오늘 이 할미가 ISA 계좌 똑똑하게 쓰는 법 다 알려줄게. 여러분, 제가 항상 연금 ETF로 추천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은 뭐예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예요.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여러분들이 일반 종합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면 분배금에도 세금을 떼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요. 무려 15.4%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원자력 SMR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거. 그것도 해외 주식형 ETF라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면 나중에 1,000만원 수익이 나도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ISA 계좌에서 하는 겁니다. ISA에서 하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 저율 분리과세하고, 또 해지할 때까지는 세금을 안 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없지만 배당 소득세는 15.4% 떼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SA에서는 어떤 상품을 굴려야 유리하냐면 해외 주식형 ETF 또는 국내 주식형이라도 배당 ETF를 해야 ISA에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ISA 계좌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ETF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발간한 ISA 투자 가이드북에 나오는 페이지인데 ETF가 메뉴판처럼 종류별로 딱 나눠져 있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골라 담으면 되겠더라고요. 고수익 추구형이면 대표지수랑 테마 ETF 위주로, 안정 추구형이면 대표지수랑 원자재, 채권 위주로 포트 전략을 짜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번 대표지수는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요즘 제일 핫한 AI 테마 ETF들이에요.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관련 ETF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삼성자산운용 자료다 보니까 코덱스 ETF밖에 없는데 얘네들 말고도 AI 테마 쪽에 ETF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무난하게 담을 만한 상품은 코덱스 반도체 ETF, 그리고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그리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ETF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거의 50% 수준으로 들어가요. 이 ETF는 상장된 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20년 전에 8,200원 하던 게 지금 72,000원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 치면 수익률이 800%네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는 AI 반도체 3대장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에 약 60%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건 완전 최근에 상장된 ETF인데 탑3 말고도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주요 기업 7개까지 해서 총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니까 여러분들이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주도력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미국 주도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슨 황이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단순 로봇이 아닌 피지컬 AI로 발전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AI 산업의 종착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10년간 27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제 퇴직연금 계좌에다가도 좀 담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커버드 콜 ETF들은 배당을 꼬박꼬박 받고 싶은 분들,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 선호하는 ETF들인데, 커버드 콜이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팔아서 분배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가격 이상 오르면 콜옵션을 팔아요. 그럼 옵션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럼 그 현금을 투자자들한테 매달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거죠. 커버드 콜이 장기 복리에는 불리해요. 눈덩이가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날라 하면 팔고 불어날라 하면 팔고 하니까 연금 같은 장기 투자에 사실 적합하지 않고요. ISA처럼 3년 정도 단기간 투자를 하는데 비과세 받으면서 배당 느낌 내고 싶다 하면 좋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ETF랑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ETF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좋은 게 둘 다 월 배당인데 미배커는 월중 배당이고 미성커는 월말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을 함께 투자하면 월 2회 배당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배커는 기초지수가 미국 S&P 500이고 미성커는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이에요. 즉 미배커는 배당 성장주의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한 거고 미성커는 기술 성장주의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각 상품별로 상세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ETF 타이틀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상품이 있으면 그 페이지로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번 가이드북이 전반적으로 ISA 제도 설명부터 구체적인 혜택, 활용법까지 자세하면서도 심플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30대, 40대, 50대 연령별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SA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3가지 정도 뽑아왔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를 서민형으로 가입했는데 만기 연장할 때 소득이 늘어나면 어떡하나요?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서민형 자격이 돼서 서민형으로 했는데 만기 연장 신청할 때 소득이 늘어서 서민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형으로 전환하고 연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최초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세금 혜택이 일반형으로 적용돼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서민형으로 가입할 때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최대 만기는 제한이 없거든요. 두 번째,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투자 손실이 나도 해지해야 하나요? 손실이 난 경우는 만기 됐을 때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만기 연장한 다음 수익이 나면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재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익이 난 경우,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많이 초과한 경우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ISA 만기 때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데 투자금을 전부 옮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얼마를 옮기던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줘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로 받으려면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되고 그 정도까지 할 거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최소 1만 원부터 옮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요. ISA 계좌는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담느냐가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형 ETF, 배당 ETF처럼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상품들을 ISA 안에서 굴려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이랑 가이드북 참고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담아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표지수 하나, 테마 ETF 하나, 배당 ETF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채워가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방치하지 말고 꼭 한 종목이라도 담아보세요. 아시겠죠?